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SNS에 반해서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고 친구에게 바로 송금하고 카드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이 은행 서비스의 이름은 엑스머니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서비스가 시작됐고 최대 연 6%라는 파격적인 이자율까지 내걸었는데요. 세계 최대 SNS 기업 중 하나가 본격적으로 금융업에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돈을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신호탄입니다. 오늘은 엑스머니가 정확히 어떤 서비스인지, 이게 앞으로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머니가 무엇인지부터 볼게요. 엑스머니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SNS 플랫폼 X, 옛 트위터 안에 내장된 디지털 지갑이자 결제 서비스입니다. 지난 3월 조기 공개 출시가 예고됐고 4월 초기 접근이 시작된 뒤 지난 7월 말 X 프리미엄과 프리미엄 플러스 구독자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본격 출시됐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만 18세 이상 구독자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출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앱 안에 예금 계좌를 만들 수 있고 X 이용자끼리는 수수료와 한도 없이 즉시 개인 간 송금이 가능합니다. 비자 및 애플월렛과 연동되는 체크카드도 발급되는데 XID가 각인된 실물 메타카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급여를 최대 이틀 먼저 받을 수 있는 자동 입금 기능, 전신 송금, 수표 발송 기능도 함께 지원됩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혜택입니다. 구독 등급과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연 6%의 이자율과 3% 캐시백, 해외 결제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보통 2에서 3%대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조건입니다. 예금자 보호도 챙겼습니다. 표준 엑스머니 잔액은 FDIC, 그러니까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의 회원사인 크로스리버 은행의 예치대의 1인당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른바 엑스캐시 수입 프로그램이라는 걸 도입했는데요. 고객의 예금을 여러 제휴은행에 나눠 분산 예치하는 방식으로 각 은행별로 25만 달러 한도를 각각 적용받다 보니 총 보호 한도가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표준 한도의 40배에 달하는 수준을 프리미엄 플러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이 서비스가 왜 나왔는지 배경을 보면 일론 머스크의 오랜 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머스크는 25년도 더 전인 페이팔 창업 시절부터 인터넷 하나로 모든 금융활동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꿈꿔온 인물입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뒤 계속해서 결제, 쇼핑, 음성통화까지 모든 걸 하나의 앱에서 처리하는 이른바 에브리싱 앱 슈퍼앱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는데요. 엑스머니는 이 구상을 실현하는 핵심 축입니다. X에는 이미 수억 명의 이용자가 있고 이 중 일부만이라도 예금 고객으로 전환된다면 엑스머니는 단숨에 의미 있는 규모의 금융 플레이어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닙니다. 중국의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는 이미 메신저와 SNS 기반으로 결제와 금융 서비스를 결합해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제로 위챗은 메시지를 보내는 앱에서 시작해 지금은 결제와 송금, 대출, 자산관리까지 아우르는 슈퍼앱으로 성장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페이팔이나 벤모 같은 서비스가 송금과 결제를 담당해왔지만 SNS 자체의 완전한 은행 기능을 통합한 사례는 엑스머니가 사실상 최초에 가깝습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아시아권의 슈퍼앱 모델을 서구 시장에 이식하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파장은 기존 은행업계를 향합니다. 수억 명의 이용자를 기반으로 한 빅테크가 6%라는 파격적인 금리를 내걸고 예금 유치에 나서면 기존 은행들도 예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는데요. 결국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X는 가상자산 전문 인력을 영입하며 스테이블 코인 도입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 화폐인데 만약 X가 이를 실제로 도입한다면 결제와 송금 시장의 판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거나 금융중개 기능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와 정치권의 관계도 이 사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수입니다. 머스크는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로 꼽히는데요. 만약 엑스머니가 주 단위 라이선스 문제로 계속 발목이 잡힌다면 머스크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해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단순히 엑스머니 한 서비스의 문제를 넘어서
미국 핀테크 산업 전체의 규제 틀 자체를 뒤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결제업 라이선스를 50개주에서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규제 체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는데, 이와 달리 영국과 유럽연합은 단일 전자화폐기관, 인가 제도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빠른 확장을 허용해온 바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이번 엑스머니 사태가 미국 규제 당국이 핀테크 라이선스 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엑스머니 앞에는 만만치 않은 장벽도 있습니다. 미국은 결제업 라이선스를 주마다 따로 받아야 하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뉴욕주를 비롯한 일부 주는 라이선스 발급 자체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뉴욕주 당국자들은 머스크 본인이 사업과 행정, 양쪽에서 보여온 행보가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심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역시 머스크에게 보낸 공개서안에서 X의 기존 운영 행태를 근거로 소비자와 국가안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이게 개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미국의 X 프리미엄 구독자에게만 열려있는 서비스라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이용자가 바로 체감할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지점은 미리 알아둘만 합니다. 첫째, SNS 계정과 금융 계좌가 하나로 묶인다는 건 편리함과 동시에 위험도 함께 커진다는 뜻입니다. 계정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지면 단순히 SNS 활동뿐 아니라 자산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높은 이자율이나 캐시백 같은 혜택은 초기 이용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인 경우가 많아서 서비스가 안정화된 뒤에도 지금 조건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만약 이런 빅테크발 금융 서비스가 전 세계로 확산된다면 국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은행이 아닌 플랫폼에서 금융 서비스를 받는 게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미리 이해해두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엑스머니는 일론 머스크의 오래된 슈퍼의 구상이 실제 서비스로 구현된 결과물입니다. 파격적인 혜택으로 초기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주 단위 규제 장벽과 정치권의 견제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SNS와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전 세계 금융 산업의 표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 장벽에 계속 발목이 잡히거나 소비자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위챗페이 같은 성공 사례를 재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SNS 안에서 은행 업무를 보는 이런 변화 어떻게 보시나요? 편리함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개인정보와 자산이 한 곳에 몰리는 위험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엑스머니의 해외 진출 소식과 국내 도입 가능성 계속해서 자세히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소식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